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후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경호처 비화폰을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반납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시점에 갑자기 반납했는데 체포 가능성에 대비해 비화폰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때 경호처 비화폰으로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지시를 폭로하기 직전에도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는 12월 6일 날 오전 상황이었습니다. JTBC는 경호처가 정리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지급과 반납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사용자는 대통령, 취임 당일인 2022년 5월 10일 지급됐고 2025년 1월 8일에 반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26일간이나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내란 수사가 한창이었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었을 때와도 겹칩니다. 직무 정지 기간에도 비화폰을 썼는지, 썼다면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납 시점도 주목됩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경찰과 함께 더욱 강력한 체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경호처 직원들의 이탈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화폰을 반납한 지 꼭 일주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더는 체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비화폰 실물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서둘러 반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호처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비화폰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직무 정지는 됐어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법령과 규정상 비화폰 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경호처 비화폰이 논란이 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했던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도 이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조차 노 씨가 비화폰을 쓴다는 사실을 몰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범죄로 7년 전 불명예 퇴역하고 역술인으로 활동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하지만 이번 계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핵심 참모로 여러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직 장성과 영관급 장교를 모아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모의를 주도한 시점인 지난해 12월 2일 노상원 전 사령관은 9481 번호가 들어간 경호처 비화폰을 전달받았습니다. JTBC가 확보한 비화폰 관리 내역에 따르면 이 비화폰을 수령하고 반납한 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의 비서관 김모 씨입니다. 김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해 12월 2일 IT계획부 직원이 와서 차장님이 찾으신 것이라며 비화폰과 인수인계서를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언질받은 것이 없었고 찾아가서 물어보니 양호열 당시 국방부 장관 비서관에게 전달하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화폰 번호를 누가 사용한 건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쓸지도 몰랐던 이 비화폰은 양 비서관에 이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통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됐습니다. 계엄 전날 비화폰을 받은 노 전 사령관은 닷새간 사용한 뒤 반납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검찰에서 반납 당시 비화폰 단말기 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누가 사용한 비화폰이냐고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장님 지시에 따라 반납하는 것일 뿐 누가 사용한지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이 테스트 얘가 바로 노상원 씨한테 간 비화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겁니다. 경찰은 비화폰이 계엄 전날 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갔는지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JTBC가 12.3 계엄의 밤과 이후 며칠 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내역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기까지 20여 분 정도가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내역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약 1분간 이어졌습니다.
당시엔 국회 통제를 위한 경력만 배치됐고 계엄군 병력이 투입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10분 뒤인 11시 33분,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훈 당시 당대표의 본회의장 소집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방해를 지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통화 직후 국회 출입 통제가 다소 완화돼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이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혼란스럽던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나경원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후 11시 26분에 전화를 걸어 40초간 통화했습니다. 나 의원은 JTBC에 미리 상의 못해 미안하다는 정도로 짧게 통화한 것이라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포위당했기 때문이라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셜미디어엔 나 의원이 국회 반대쪽으로 향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선 경찰이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호처 비화폰 서버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 내역을 경호처 서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경호처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차례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전부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비화폰 통화 내역이 서버에 남는 방식이 공개되면서 서버 압수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온 오성배 전 수방사령관무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걸 명확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둘의 비화폰 통화 수발신 내역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신한 내역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군 비화폰과 경호처 비화폰은 비화폰 모드로 통화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경호처 폰으로 전화한다면 군 비화폰 서버에는 그 통화 내역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누구와 통화를 주고받았는지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으려고 한 결정적 이유로 보입니다. 최근 경찰은 경호처와 합동으로 서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내용은 여기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작업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환정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